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2회 준비 강의를 맡은 광주고등학교 안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최고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가장 비교되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들과 종합전형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죠. 내신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물론 내신 점수만 보지 않는 대학도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대학이 순수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죠. 크게 5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 교과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과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학들은 국영수사과 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뭐가 존재한다? 반영 교과목이 존재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영수사과예요. 과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를 들었는지 화학을 들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들은 과목에 내신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이죠. 선택 과목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학생이 들은 과목에 내신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한다. 학생부 교과죠. 두 번째는 반영 비율이 존재합니다. 1학년 몇 프로, 2학년 몇 프로, 3학년 몇 프로라고 하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존재하고요.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내신 점수를 다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출결과 봉사입니다. 출결 봉사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출결 봉사가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안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출결과 봉사를 볼 때 거의 무단지각 9번부터 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감점당할 일이 거의 없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네 번째 특징 학생부 종합은 그래서 뭐만 본다? 숫자만 본다. 교과는 숫자만 본다. 아시겠죠? 학생부 교과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물론 안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숫자만 본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존재하냐?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너 우리 대학 올 거면 2등급 2개 혹은 3등급 2개, 2합 7 정도 맞춰갖고 와 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격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5가지의 특징들을 알고 있는 거다. 근데 오늘은 교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에서는 원하는 내신 점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원하는 능력치가 존재합니다. 저 능력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에서는 얘가 우리 대학에 와서 끝까지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고민거리죠. 얘가 만약에 들어와서 한 학기 다니고 자퇴해버렸어요. 교수님 저는 이과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자퇴할래요. 라고 하면 대학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과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교 수업을 좋아하고 끝까지 다녀서 졸업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죠. 자, 그러려면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학과에 적합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능력치를 같이 평가하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 뭘 같이 평가한다? 능력을 같이 평가한다. 물론 내신 점수도 능력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하는 내신 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많이 드는 예시죠. 문예창작과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예창작과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학생이 글을 조금 잘 쓰고 글을 조금 좋아하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겠죠. 라는 그런 걱정들을 할 텐데, 자, 내신 점수 놓고 볼게요. 두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신 점수 1.5가 있고 내신 점수 1.7이 있어요. 이 두 내신 중에 누가 글을 더 좋아하죠? 누가 글을 더 잘 쓰죠? 라고 하면 조금 의문이 드시죠? 누가 잘 써요? 누가 글을 더 좋아해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는 학생의 능력치를 평가하는데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 따라서 숫자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능력치를 보자. 사실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써있기 때문이죠. 뭐로? 숫자로 말고 교사가 관찰, 평가한 학생의 능력치가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써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뭐다? 학생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내신 점수와 학생의 능력치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다. 자, 그럼 이 능력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변수냐? 어머님들, 학생 여러분, 보실 때 내신 점수, 아까 1.5, 1.7, 생활기록부 1.5짜리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1.7은 이 학생은 창의성이 좋음, 이 학생은 논리적임, 이 학생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함, 이 학생은 창의적임, 이 학생은 글솜씨가 좋음 같은 모든 문예창작과에 적합한 능력들이 가득한 애예요. 그럼 누구 뽑으시겠어요? 1.5, 1.7. 저는 1.7에 손이 갈 것 같아요. 내신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생활기록부에 이런 능력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손이 좀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다? 능력치가 생활기록부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면 어때요? 생활기록부에 거의 안 써있는 1.5, 많이 써있는 1.9. 저는 많이 써있는 1.9에 더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거의 안 써있는 1.5등급과 생활기록부에 많이 써있는 3.2등급. 약간 갸우뚱하시죠? 과연 3.2등급에 손이 언뜻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 내신 점수도 결국 능력이죠. 그래서 내신 점수를 이 능력치를 가지고 분명히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변수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제 생각에 제 경험상 아마 0.5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변수를 만드는 게 제 경험상, 최초 합격 경험상 그런 귀납적 판단이었는데 입시 결과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작년 2월 졸업생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 점수와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자 평균 점수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라서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최초 합격 비교입니다. 최초 합격 비교긴 하지만 분명히 합격선에 점수 차이가 존재한다.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낮은 내신 점수를 가지고 있고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좀 더 높은 내신 점수에도 붙을 수 있다. 낮은 말이 이상한데 1에 가까울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차이를 존재하는데 문과 베이스, 제가 경제학과 베이스로 조사한 거고요. 내신 점수 차이는 약 0.8등급 정도 났습니다. 올해 2월 졸업생도 한번 볼게요. 올해 2월 졸업생도 분명히 최초 합격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이거는 충원 합격까지 가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 합격이 좀 많이 도는 전형이죠. 그래서 충원까지 가면은 이 사이는 좁혀질 수 있습니다만 최초 합격만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문과만 그러냐? 아니죠. 이과도 그렇죠. 이과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작년 2월 졸업생, 이렇게 올해 2월 졸업생의 자료 차이를 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우리 애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야 돼?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능력치를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생활기록부를 적는 대원칙은 뭐냐라고 하면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적을 때 학생의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찰 가능해야지만 적어요. 학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이버에서 나가서 이름 괜찮나요? 네이버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글쓰기 대상. 생활기록부에 안 적히죠. 왜? 관찰 불가능하잖아요. 관찰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학교에 등교한 다음부터 하교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등교한 다음부터 교사에게 관찰당하면 그 능력치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거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거죠? 학교 활동이죠. 그래서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활동 중에요, 어머님, 학생 여러분, 어떤 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동아리? 자율활동?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수업이죠. 수업 중에 이 학생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수업에서 자기의 능력치를 많이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 능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과목들을 골라야 되죠. 내가 글쓰기를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글쓰기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전자공학과에 갈 거야 라고 하면 내 수학, 과학적 능력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골라야겠죠. 그게 뭐죠? 고교 학점제죠. 자, 고교 학점제가
2022년부터 전국 동시 부분 시행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크게 두 덩이에요. 두 덩이 아시죠? 첫 번째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 두 번째는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는 2025년 1학년부터예요. 뺄게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 그럼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학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로와 적성을 찾는 노력들을 고1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해서 진로와 적성이 있어야 뭘 고를 수 있죠? 과목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목에서 학생들의 능력치를 많이 보여준 애들이 얘는 우리 학과에, 우리 학교에 적합한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 가능하겠고요. 그런 애들이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죠.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는 학생의 능력치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선택 안내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요게 각 과목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학과에서, 이 교과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성장시키죠. 성장시킬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능력치를 함양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교육과정에 이것들을 명시해 놓거든요. 그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런 핵심 역량들이 생활기록부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데 어머님 학생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 않나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저게 뭐죠? 그럼 우리 애가 창의적 사고력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라는 의문들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창의적 사고력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사회교과 오상고 한태명쌤 자료인데요. 창의적 사고력은 사회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사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 뭐가 있을까요? 문화적 불평등은 어떻게 측정하지? 미디어 불평등은 어떻게 측정하지? 라는 것들이 궁금하면 창의적 사고력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발표와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행동을 결국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핵심 능력치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게 중요하다. 국어과도 볼까요?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여기 보시면 이런 학생들의 세특, 수행평가 세특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구계획서 쓰고요. 추상적 능력을 변환해서 종속 변수를 수치화했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유의미하다고 밝히고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됨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진행했죠. 이런 것들이 뭐다? 각 과목의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적히면 얘는 사회과에 걸맞는 성장들을 했네요. 이런 성장이 당연히 학생들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평가받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능력치가 중요하다. 자, 요거는 국어과인데 국어과의 능력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니까 어머님들이 좀 보시기가 힘들잖아요. 대전광역시에 들어가시면 과목 선택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내서에 각 과목별 핵심 역량이 나와 있고 그 안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과에 이렇게 핵심 능력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겠죠? 입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만 뭐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우리가 신경 쓸 거 학교 생활 기록부가 개선되었죠. 수상 내역 개인 봉사가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요.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이 미반영입니다. 그럼 어머님들 수상 내역이 미반영이면 얘가 만약에 수학 경시대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안 나간 거죠.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얘의 수학적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는 거죠. 그럼 다른 활동들로 그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겠죠. 자, 개인 봉사 활동은 더 이상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외부 봉사 활동 나가는 거 좀 어렵죠. 그렇지만 혹시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개인 봉사 활동 나갈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아니죠. 이제는 굳이 나갈 필요 없죠. 고1부터예요. 이제 고2 올라가겠죠. 얘들은 개인 봉사활동을 해봐야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학교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죠. 학교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상투적인 봉사활동이죠. 예를 들어 뭐 급식 도우미, 분리수거 도우미처럼 여러 가지 상투적인 게 많은데 그거 말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학생 자기의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시간 정도 진행하면 학교 봉사활동으로 들어가고요. 학교장 걸자를 득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도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미술 쪽으로 지원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봉사활동 어때요? 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 봉사활동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자율동아리인데요. 창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자율동아리에 들어가도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죠. 근데 고1, 이제 고2 올라온 애들부터는요. 자율동아리가 있어도 대학교에 안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율동아리 활동들을 내가 이런 걸 했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창체동아리죠. 창체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 창체동아리에서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지. 창체동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학생을 평가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네 가지 평가 요소를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공 적합성의 평가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경영 학과를 전공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경영을 배우는 과목들이 있나요? 경영을 어느 과목에서 배우죠? 경영을 배우면 참 좋은데 경영을 배우는 과목이 없으니까 나는 집단과 조직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봤다 라고 수업 중에 정말 간접적으로 연계하는 거 말고는 거의 드물죠. 엮기가.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경영 동아리 활동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야 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다? 창체 동아리는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럼 다른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가 이제 아닙니다. 창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에서 전공적인 활동을 하는 게 얘가 대학 갈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창체 동아리 개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독서활동 미반영이죠. 얘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은 책이 더 이상 대학교에 안 넘어갑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중요한 건 그럼 독서활동도 관찰 가능하면 선생님 대학교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관찰 가능한 건 당연히 일과 중에 수업 중에 창체 중에 읽은 거죠. 그래서 수업 중에 혹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세특의 창체에 기록이 되고 대학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교 학점제가 2022학년도에 부분 시행, 이제 현재 중3이죠. 중3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전국 동시에요. 전국 동시 부분 시행인데 고교 학점제의 두 덩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 선택,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중에 과목 선택만 먼저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많이 나왔는데 학생부 종합에서 신경 쓸 거 크게 두 가지인데 비교과 미반영을 되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비교과가 더 이상 안 들어간대. 이거 안 중요하대.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외 비교과만 미반영이에요. 교육과정 외 비교과, 비교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방과 중에 하는 비교과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비교과가 있는데 교육과정 외 비교과는 학교 밖의 비교과입니다. 이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교육과정 내 비교과만 생활기록부에 적고 있다. 그 다음 블라인드 평가. 블라인드 평가는 이제 고교명을 정말로 가리냐라고 하는 건데 네, 정말로 철저하게 가려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가리니까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인데요. 교육과정 내 비교과 여전히 중요하다. 그 다음 블라인드 평가. 블라인드 평가의 역할은 뭘까요? 블라인드 평가의 역할은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지역색이 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 학교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 자랑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 하에서 학생이 어떤 능력치를 기를 수 있는지.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학교 중심에서 정말로 이제는 학생 생활기록부란 이름에 걸맞게 학생의 능력치가 최대한 많이 보이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 축소 폐지.
자기소개서 축소 페이지를 되게 반기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반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할 게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돼? 첨삭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이거를 나 글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대학 포기할래. 라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방시를 씀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모방시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얘가 모방시를 왜 썼고, 모방시를 어떻게 썼고, 모방시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why와 how와 if then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저는 모방시를 왜 썼고, 어떻게 썼고, 그걸 통해 뭘 배웠어요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였던 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자료를 뭘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주는 게 자기소개서의 역할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폐지고 축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기록부에 모방시를 왜 썼는지, 모방시를 어떻게 쓴 건지, 모방시를 통해 뭘 배웠는지가 기록되면 좋겠죠. 그러려면 그냥 모방시 발표하지 말고 당연히 모방시를 쓰면서 뭘 했는지까지 같이 발표를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죠? 나중에 자기평가서 낼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특 필수화. 세특 필수화가 큰 영향이 있나라고 보시면은 약간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 이제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있고요. 세특이 있고 아니면 없었는데요. 이젠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세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세특, 학생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세특이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일단 중학교부터는 여기로 됐고요. 요 밑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 안 한 게 있을까요? 수상 경력 한 학기 한 개씩 여기 미반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데 하나만 하죠. 우리는 수강 과목 선택.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건데요. 한 대학교의 평가 화면이에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과거에는 고교 프로파일 그래갖고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얘 생기부 뒤에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얘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고,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고, 우리 학교의 지역적 특성은 어떻고 라는 것들이 학교의 자랑이 한 뭉텅이 생활기록부 뒤에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블라인드 이후에 더 이상 프로파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가냐? 편제표만 들어가요. 뭐다? 학교에서 열린 과목. 그리고 그 중에 학생이 들은 과목. 이 학교는요, 수학이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열렸고, 학생은 경제, 수학 하나 빼고 다 수강을 했네요. 과학은 이렇게 열렸고요. 이 과목 중에 여기 지구과학, 과학사, 화투를 빼고 다 수강했네요. 이 학생의 특징이 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는 선택 과목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 과목에서 학생의 능력치, 내가 내 탐구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면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겠죠. 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상위권 대학교 전자공학과라고 할게요. 상위권 대학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수업은요, 수업 내용이 물리 3예요. 물리 3면요, 뭘 먼저 듣고 와야 돼요? 물리 1, 2를 듣고 와야죠. 그럼요, 당연히 물리 1, 2를 들은 애가 전자공학과의 관계자들이 평가할 때, 아, 얘를 뽑아놔도 우리 학교에서 수강하기가 좋겠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목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과 얘기였고요. 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미권 문화라는 과목을 만약에 안 들었다고 해볼게요. 영미권 문화 안 들었어요. 그럼 영어 영문학과 수업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과는 학문의 위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선행학습 과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과는 학문의 위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다. 이과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연구 자료인데요. 사정관이 평가한 비율이고요. 물리 계열 지원자가 물리 투 미수라고 보시면요. 시뻘겋죠? 중대한 감점. 그리고 나머지도 경미한 감점. 이렇게 이과는 빨간색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문과는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미수했다라고 해도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 뭐가 더 많죠? 초록색과 보라색이 더 많은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는 조금 더 이과에 비해서는 선택 과목이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과목을 골라야 돼? 는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저기 보이시죠?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 과목 안내라는 칸이 있어요. 과목 안내 칸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대학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발간 자료가 있고 명지국민서울여 숭실대학교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다. 우리 전공에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그런 책자기 때문에 대학교 오피셜 자료죠.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두 대학 있대요. 서울대학교는 합격생의 수기 같은 걸 적어놨는데요. 합격생 수기지만 뭐가 중요하냐? 진한 글씨들 있지 않습니까? 진한 글씨들? 학생이 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 관계자분들이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친 거겠죠? 기계항공공학부예요. 적어도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률, 기하는 꼭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넌지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학처에 들어가서 입시 도우미라는 데 가시면요. 2024 신입생 도우미가 있는데 거기 서울대가 이걸 발표했어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꼭 들었으면 좋겠다. 문과에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해서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전공 과목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수하길 바라지만 핵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경제학과만 미적분과 확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과는 달라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수하길 바란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놨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쭉 발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 다 읽어보시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시간과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서울광역특별시 거랑 대구광역시 거. 제일 길어요. 가장 자세합니다. 약 300페이지 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읽어보셔도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구광역시 16쪽, 8장밖에 안 됩니다. 읽기가 가장 편하고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예요. 전라남도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 안내라고 해서 각 학과가 나와 있고요. 국어 국문학과 갈 거야? 라고 하면 더 좋았던 건 두 번째. 학과의 인재상. 그러면은 이 대학은 국어 국문학과 이런 인재를 좋아한대. 라는 것들이 명시돼 있어요. 자, 한국 문학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 블록버스터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학생. 얘들이 어떻게 만드나요? 그쵸. 만들긴 어렵지만 동아리에서나 국어 수업 시간에 신호이라도 짜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주면은 전공 적합성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나와 있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도 나와 있고 더 좋았던 건 여기 현재 고1은 안 들어가지만 추천 도서까지 대학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파악하시기 가장 좋은 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블라인드 효과인데요. 요거는 어떤 지역의 블라인드 시행 전과 블라인드 시행 후에 서울대학교 합격생, 수시 합격생 변화예요. 블라인드 시행 전이고요. 시행 후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쵸? 혹시 이때만 특히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 최근 5년치 갖고 와봤어요. 감소했죠. 블라인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평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요. 평가할 때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채점 기준표가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100으로 평가하고요. 서류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평가하고 일괄 서류 면접 같이 보거나 학생부 자소서 이렇게 보는 전형이 있는데 중요한 건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서류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평가 요소, 즉 채점 기준표예요.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요. 크게 4가지,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로 평가하죠. 이게 왜 중요하죠? 어머니, 아버님도 피겨스케이팅 보시죠. 피겨스케이팅 보시면 연하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16등과 17등 구분이 가시나요? 채점 기준표가 있죠. 전문가들은. 그쵸? 피겨스케이팅에서 장풍을 쐈어요. 장풍 쏴봐야 소용없죠. 그죠? 왜? 채점 기준표에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다? 채점 기준표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있는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 오늘은 아마 다는 못할 것 같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학업 역량은 첫 번째 학업 성취도를 봅니다. 저거는 내신이죠.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보지만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급만 보는 건 아니에요.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같이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우리 학생부 교과는 반영 교과목이 존재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영 교과목 없이 전 과목을 다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수업 중에 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 중에 임했는지를 교사가 관찰해서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탐구활동. 이 3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게요. 자, 많은 대학들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뒤에 안 보이시지만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물론 조금씩 다른 대학교도 있죠. 한양대는 종합 성취도, 비판적 사고처럼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긴 하지만 거의 다 많은 대학들이 이런 식의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첫 번째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어떻게 평가하냐? 라고 하면요. 자, 학업 역량은 무엇을 배웠는가? 궁금하죠? 배운 다음에 추가로 탐구할 만한 과제 찾았는가? 궁금한 거 의문점이 들고 의문점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고 발표하면 이 학생이 과제 수행 능력과 학업 능력이 있다고 보겠죠. 첫 번째는 성취도. 이 학생 보시면 학생 A라고 할게요. 학생 A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이 꾸준히 올라간 게 보이시죠? 아, 이 학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 과목이 올랐구나. 자, 주교과와 수학과학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조금 감소한 거 보이시죠? 왜 감소했을까? 원인들을 찾겠죠. 왜 감소했을까요? 아, 얘가 이과에 와서 이과끼리만 경쟁하다 보니까 주교과와 수학이 감소했구나. 하지만 회복했구나. 라는 게 보이시겠고요. 1학년 때 보면 수학, 과학과 전 과목이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골라서 했었네? 근데 조금 없어졌네? 라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럼 이 학생은 50명 중에 몇 등일까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상대평가죠. 옆에 애랑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보는데 1등부터 50등까지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죠. 얘는 뭐 7등, 얘는 42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마다 등급이 있어요. S, A, B, C, D, E, 뭐 A뿔 A, B뿔 B, C뿔 C, D, 뭐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고 그냥 기준 잡아서 잘하네, 매우 잘하네, 보통이네, 못하네, 매우 못하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이 아닙니다. 1등부터 100등이 아니에요. 등급이 존재하고 그 등급 내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핵심 능력들을 생활기록부에 적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려고 노력했대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3번째 줄에 모방시를 썼대요. 모방시를 쓴 건 뭘까요? 모방시를 왜 썼을까요? 얘만 쓴 걸까요? 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모방시를 왜 썼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론과 최종 발언하였으며 상대층 논거의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했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잘 지적하는 건 뭘까요? 저는 궁금해요. 바꿔보겠습니다. 모방시를 쓰고 발표함.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중심으로 학생의 생각 전개했다.
발표하니까 교사가 얘가 모방시를 왜 썼는지 관찰이 되죠. 이렇게 관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국어과의 핵심 역량과 일치할 수 있죠. 이렇게 일치된 핵심 역량이 있으면 이 학생은 능력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안내해야 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은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들어가시면요, 나도 입학사정관이란 페이지가 있어요. 그 나도 입학사정관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기소개서가 올라와 있는데, 자기소개서 1번이 바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학습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만,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 해결한다. 그럼 수업 중에 배운 걸 바탕으로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을 바탕으로 탐구 과정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혹시 다른 과목과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추가 탐구를 진행하면은 이 학생은 학업 능력이 있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원어민처럼 완벽한 영어를 구성하고 싶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보여주기 위해 표현, 그 다음에 공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의문과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남들이 한 거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명성황후를 배웠으면 좀 궁금해 보면 하죠. 명성황후가 우리나라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엔 어떻게 써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를 비교 분석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어도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컨텐츠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어떤 식의 방법이 필요할까요? 해보면 좋겠죠? 궁금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궁금해야 돼요. 자, 물리 시간에 전자기력에 대해 배웠어요. 배운 걸 바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의문, 과정, 결과 나오면 좋죠. 이거는 서울시립대학교 겁니다. 흥부전을 보니까 매품 가격이 6량이었음을 알고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궁금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결국 이것도 물리 중력파인데요. 중력파대에서 당연히 의문, 과정, 결과를 거쳐서 탐구 능력이 보였었죠.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와 그 성취도를 보는데 당연히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나와 있죠. 대학별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신 점수는 같이 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평균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은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가? 그 학과에 필요한 능력치와 자질은 무엇인가? 그럼 능력치와 자질을 보여주는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건 동탄중앙고등학교 송두리쌤 자료인데요. 건축학과를 갈 거면 학과의 특징이 이렇대요. 그럼 필요 자질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학교 공간의 분석과 재설계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건축학과에 이런 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정치외교과 이런 게 필요하대요.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공 가이드북 들어가시면 각 학과에 필요한 능력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과도 이런 게 필요한데 지각 조퇴생이 많아지자 파이썬을 활용해서 우리 반 자동 출결 프로그램 만들었다. 괜찮죠? 화공생명과학 마찬가지인데 전 남들이 한 걸 좀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요, 넘어갔네요. 건국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에 보시면요, 이렇게 면접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런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보면 얘가 생활기록부 이런 거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리학과의 가래가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얘가 미디어학과 갈 거예요. 그래도 해도 좋죠. 당연하죠. 각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심화 탐구한 능력들은 당연히 좋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과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도 같이 보시면서 그 과에서 뭘 했구나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건국대 학종 가이드북의 면접 기출 문제와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의 면접 기출 문제, 그리고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의 학과별 준비 팁까지 보시면 아마 가장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뒤에는 조금 바쁘게 마무리했지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죠. 그렇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가 비율이 있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대학마다 다르게 평가한다. 대학마다 평가 비율이 다르다. 결국 하지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두 가지를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능력치로 기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나올 수 있게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활동을 해 주시고 부탁드리는 거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수업 중에 배운 걸 뭐 해라? 궁금해해라. 궁금해하면 궁리하고 풀고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까지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